길었네요. 복잡했죠. 네. 복잡하고 어려웠죠. 그래서 낙찰을 받고 여기는 원래 거주하셨던 분이 채무자. 채무자분이 네. 거주하셔서 명도 진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셨나 네네, 봐요. 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명의가 그러니까 네. 실명은 좀 거론하기 힘드니까 A, 네네. B라고 하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명의가 A로 돼 있는데 A와 B가 이제 형제였거든요. 음. 직접 사시는 분은 B셨고 저는 동사무소 가서 이제 떼어보고 그분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제 퇴직 준비하고 뭐 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 A로 넣은 거죠. A로 넣어서 A로 넣었다는 게 잠깐 A로 넣었다는 게 거주가 거주하지 아니라. 않는 분, 그러니까 명의는 이분인데 거주하지 않는 분의 명의로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낙찰 받고 네. 처음에 방문해서 연락을 좀 했을 거잖아요. 네네. 만나 그러니까 보려고 전화가 시도를.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낙찰 받고 며칠 안 있다가 네네. 우리한테 2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라고 그쪽에서 아, 연락이 먼저 네네네. 오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급하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대출을 좀 천천히 받을 생각으로 3월에 네네. 받았으니까 그럼 네. 5월 중순까지만 대출을 진행하면 되니까 네네네. 그래 그렇게 하시자 그러고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말까지 나가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네네. 이제 말이 바뀌셔가지고 6월 말까지 있을 거다. 그래서 약속이 틀리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 준다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네. 사실 배려해서 네. 2달 정도 그쵸. 넉넉히 시간을 드린 건데 그분은 시간이 되니까 더 더 달라. 달라. 근데 당연히 주는 거다 라고 그쵸. 오히려 네. 으름장을 좀 놓으셨나 그러니까 봐요. 2달을 드린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나는 신경 써서 사실 네, 배려해서 2달을 거기에 더 맞춰서 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 2달을 늦게 드린 건데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달 여유를 줬으니까 한 달밖에 여유를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강제집행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2달 했더니 한 달 더 달라라고 했더니 바로 선생님은 강제 집행을 진행했죠 그때. 신청을 바로 하신 거고 대출이 진행돼 있는 네. 상태였고 이제 네네. 이자가 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네네. 저도 더 이상 기다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 와서 방문해가지고 여기 사시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잘 이사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좀 좋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사람이 너무 좋게 얘기하니까 잘 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맞아요. 이게 너무 내가 좋은 마음, 당연히 네.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는 건 맞는데 겉모습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오히려 좀 쉽게 바라본다는 너무, 생각도 네, 맞아요. 가볍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저도 사실 너무 곱상하게 생각 약간 왜 그러세요? 근데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드린다고 우선 얘기는 하셨던 그래서 거고 6월 말까지 얘기를 드리고 나도 이자가 나가니까 그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맞죠. 이자 비용이라도 조금 달라 그랬더니 뭘 네. 그런 걸 하면서 6월 말까지 그냥 어영부영 되셨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바쁘고 막 이제 그렇죠, 학원 다니고 그렇죠. 바쁘고 이러니까 이제 네네네. 그래 한 달 정도는 내가 저는 이사비를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비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자 그러고 6월 말까지 드렸는데 이제 네네. 6월 말이 될 때쯤까지 연락이 잘 안 되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시간을 처음에 네. 드렸고 6월 말 한 달 더 드리면서 사실 한 달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지만 6월 말 됐을 때 또 한 달 그렇죠. 더 달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죠. 두려움이니까 그래서 강제 집행을 또 신청은 하셨던 신청을 거고. 했죠. 그래서 이제 1차 계고를 나왔는데 네네. 이제 문을 두들겼는데 안 계신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러셨구나. 집행관님이 네. 드릴 되면 나올 거예요 하고 문에다가 드릴을 딱 대고 하니까 그때 누구세요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그 패턴이 있구나. 패턴이 있으신가 하면 다들 되게 여유로우시더라고요. 집행관. 저는 막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계고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계셨던 거예요, 네. 실제로. 네, A라는 분 이름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실제 살고 계신 분은 B니까 아. 계고장을 붙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하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드릴을 대는 척만 한다는 거죠? 아니요 소리는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뚫는 소리가? 제가 증인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다른 분을 모시기가 좀 그래가지고 증인을 2명, 여기는 2명을 불러야 돼요. 2명을 불렀는데 네. 증인 한 분이 이렇게 열쇠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뭐 있나 봐요. 이렇게 그 손잡이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했는데 드릴 대고 웅 하니까 이제 그때 문이 열렸고 손잡이 고장이 났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교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증인분이. 되게 호흡이 좋네요. 호흡이 되게 하루 이틀 하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서로 또 이해관계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들어와서 A랑 B가 달랐다. B가 달라서 음. 집행관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개고장 원래 붙이려고 했는데 붙여야 되는 건데 음. 붙이지 않고 음. 문을 따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일단은 좀 겁을 먹으신 상태였고 그렇겠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네네. 집행관님이 잠깐 나와서 뭐 이렇게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나갔더니 네네. 이름이 달라서 개고장을 직접적으로 붙이지는 못한다라고 그렇구나.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A란 이름으로 그 다시 다시 송달이랑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또 한 달 날아갔다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네네네. 이제 들어와서 다시 얘기는 드렸죠. 어쨌든 네네. 문은 따진 상태니까 그래서 얘기해서 지금 네네. 팬가님한테 집에다가 하얀 그런 거짓말이니까. 거, 개고장 붙이고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니까 네네네. 그런 거 붙이지 말고 네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만 달라고 그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는 그럼 7월 말까지 여유를 달라는 이자 비용은 조금 주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고 이제 그러시구나. 나왔는데 그 이자 비용을 내기가 싫으셨나 봐요. 6월 말일 하루 이틀 정도 아, 그럼 남겨놓고 그 네. 드릴 됐던 시점이 한 2주? 1, 그 2주 정도, 그 정도 됐죠. 전이었네요. 네, 연락 와서 네네. 우리 6월 말에 이사 나간다. 그래서 그럼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이사를 나가셨습니다. 이자는 뭐 받진 못했지만 어쨌든 네, 저는 선생님, 하루라도 빨리 나가. 그럼요. 그게 훨씬 좋으니까. 중요한 네. 거니까. 그래서 별 부딪힘 없이 그쵸. 잘 네. 해결된 거네요. 원만하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그러니까. 당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마음이 되게 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언제까지 지체될지 네. 모른다는 맞아요. 그 두려움이 분명히 네, 있는 되게 것 같아요.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다 명도를 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면 생각보다 잘 빨리 했네?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뭐 3달, 4달 막 그렇게 해서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선생님 안에서는 사실 최선이었던 그쵸? 거네요. 네, 최선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그래도 잘 정리된 것 같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채무자분이랑 부딪힘 없이 네. 잘 해결이 잘 돼서 해결됐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또 네. 드네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네. 선생님은 그저께 채무자분은 이사 가셔서 집을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수리를 이제 직접 하실 거고 네. 선생님은 원래 도배하셨던 아니죠, 분이에요. 아니죠. 네. 저도 도배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선생님도 배우신 네. 도배 수업은 이제 다 네, 다 완료하셔서 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클을 한번 내가 네, 직접 네. 다 해보고 경험을 싶은. 하시려고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좀 접근을 선생님은 원래 하셨던 일이 뭐 이런 관련된 일이셨어요?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선생님이 원래 전에 한번 영상에 한번 나왔었죠. 게스트로 한번 네, 나오셨잖아요. 인천 집 쪽. 네. 같이 보는 네네. 걸로 해서 네. 그래서 강화마루. 거기서 현명한 판단을 또 내려주셨었고 근데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네, 그때는 회사를 계셨었는데 다니고 있었죠. 지금은 자유인이죠. 그러니까 이 네. 복장에서부터 네. 선생님 자유인이죠. 자유가 되게 느껴져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퇴사한 거는 지금 제가 4월 말에 회사를 퇴사했고요. 지금은 학원을 도배 학원이랑 뭐 이제 타일 같은 거를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거랑 이제 좀 결합을 해서 경매랑 또 그런 부분을 결합해서 제가 또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선생님 원래 회사는 얼마나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다닌 거 한 3, 4년 정도 됐고요. 그게 이제 좀 오래됐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철강 쪽 영업하느라고 네네네. 그 회사는 한 5년 좀 넘게 다녔죠. 그러면 한 총 합쳐서 한 거의 근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셨던 거고 근데 사모님도 계시고 네. 아이도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회사를 사실 그만뒀다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정말 쉽지 생각하거든요.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이게 쉬운 결정은 사실 아니었을 그쵸. 텐데. 그러니까 저는 네.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네네. 그러니까 되게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 어차피 그쵸. 계속 반복되는 업무들이고 맞아요. 그렇게 뭐 급여도 그렇고 그렇게 그쵸. 막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정적이죠. 저가 다니던 회사도 나름 그래도 규모가 있던 회사라서 네네. 되게 안정적이고 저도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위치만 잡고 있다 보면 네.
분명히 그 위치에서 떨어질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음. 작가님이랑 수업하면서도 네네네. 뭐 이제 얘기를 듣는 네네.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매일 글을 쓰고 있지만 제가 맞아요, 글을 맞아요. 쓰면서도 이제 네네. 그런 거를 계속 느껴왔기 때문에 네. 이제 한 번쯤은 과감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했죠. 선생님도